그것 이외에도 인적 통제 방식,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는 회사가 할지라도 회사의 이사회라든지 경영층을 내 의견과 부합하는 사람이 앉아있다면 자기 이제가 통제하는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 보고서에 의해서 그 지배구조 자체가 물적 어떤 지배, 즉 믿을 수 없는 사형 기업이라 믿을 수 없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을 트레이드 유니언, 노동조합이라는 어떤 형태에서 화웨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런던 페이 회장과 그 경영 측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그 트레이드 유니언은 그 화웨이 구성원들이 업무 시간 이후에 배드민턴 치는 것을 관리하는 여가 활동을 관리해주는 어떤 집단이다라는 굉장히 해괴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믿을 수 없는 해명입니다. 실제로는 인민 해방군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촉발된 것은 화웨이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중국의 리딩 컴퍼니들이 대부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BH 기업들, 중국의 대표적인 테크 기업들이죠. 바이두라는 검색 엔진, 그다음에 알리바바라는 이커머스 플랫폼, 그다음에 텐센트, 위챗이라는 이제 저희로 치면 이제 카카오톡과 비슷한 모바일 메신저입니다. 이 회사들의 회장 3명이 공교롭게도 모두 공산당 당원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특이한 거는 최근 들어서 이들 회장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공산당과 관련된 옷을 입고 공산당 사상 교육을 받으러 입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되고 기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굉장히 열심히 어떤 공산당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회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제 후배가 텐센트에 이제 중역으로 있습니다. 한국인이고요. 상당히 이제 불평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공산당 활동을 하지 않느냐? 외모로는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중국인이라고 이제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사 내부의 실질적인 분위기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텐센트라는 회사의 그런 주요 경영층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실질적인 공산당 활동을 하고 강요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회사의 분위기는 당연히 그 공산당에 종조를 하는 민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만 해도 중국 국민들, 중국 인민들을 통제하는 데 충분한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검색 엔진 바이두를 통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데 뭐에 관심이 있는지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사를 쫓아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알리바바와 징동닷컴이라는 이커머스 통해서 물건을 엄청 사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어떤 실질적인 구매 활동들이 다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챗,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모바일 메신저의 내용들을 다 감시할 수 있는 거고요. 특별히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페이, 그다음에 텐센트페이라는 지불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은행 시스템이 상당히 후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내에서도 송금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딜레이가 되고 순간적으로 송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관리했던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신 어떤 중국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원래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송금을 하는데 그게 당일날 송금이 안 됩니다. 한 3, 4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돈을 좀 미리 달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실제로 뱅킹 시스템이 중국 전체적으로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리페이나 텐센트페이는 이런 테크 회사들이 오히려 은행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상당히 이쪽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중국의 그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 특별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뭐 굳이 중국 내부의 서비스에 제한되어 있는 BAT 회사를 이번에 제재할 이유는 아마 없었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동통신에 관한 중계기 5G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을 하고 해외 네트워크망을 건설해주는 화웨이를 제재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박영하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간단히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저희 한국인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이러한 굉장히 가치 전쟁,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을 넘어서 문명의 충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한국인에 있어서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경제 침체, 저희들이 이제 대중 수출의 상당 부분이 이제 중간재 수출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은 쉽게 말해서 2050년까지의 계획인데 실제로는 2015년에 발표된 이미 10년 후인 2025년에 한국을 초월하는 계획이에요. 계획 자체 내용이 이제 독일이나 일본, 한국 정도는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물론 미국이겠지만 그 정도 국가는 2025년에 이미 초월해서 자기들을 한참 밑에 두겠다는 계획이고 그 실제적인 방법론은 뭐 기술 탈취도 서슴지 않는 실제적인 그 액션이 나오고 있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틀 안에서 그대로 있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기술적인 우위, 경제적인 우위가 지속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걸 방치해뒀다가는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하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저에게 상당히 유익한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중국이 견제를 받음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이제 갖게 되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뭐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은 단기적으로 이제 중국의 큰 파괴적인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실제로 저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IMF 때 상당히 저희 알짜 매물 기업이라든지 부동산이 해외 기업에 넘어갔던 거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가 중국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건 당연히 아닐 거고요. 그 용을 꿈꾸는 하나의 드래곤을 꿈꾸면서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중국을 어떤 서방 친화적이고 어떤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어떤 자유시장의 체계로 순화시켜서 하나의 팬더 공과 같은 정상적인 세계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리딩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저희들이 14억 인구에 대해서 동일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큰 시장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 전 단계까지는 중화패권주의, 중화민족주의, 국가 자본주의에 매몰되어서 외국 기업이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인구만 14억이지 실제로 저희가 먹을 날이 없는 시장이었거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기회를 편승한다면 엄청난 축복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과연 이 선택을 강요받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어떤 편을 들어야 하겠느냐,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가치 판단이 좀 헷갈려서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어떤 뭐 로우 키우가 아니라 뭐 로우 프로파일가 아니라 양쪽의 눈치를 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좀 이번 기회에 좀 명확하게 이 컨텍스트를 이해한다면은 미국의 편에 서고 거기에 따른 편승하는 효과를 어떻게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